최신기출 사회 함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계산을 하는 함수 문제입니다. 1박 요금 곱하기 숙박 일수 곱하기 할인율 부분이고, 할인율이 숙박 일수에 따라서 0.8이 곱해질 수도 있고 0.9가 곱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할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if 함수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곱하기니까 순서대로 풀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 부분을 함수로 한번 if, 그러니까 할인율 부분을 먼저 함수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셀 첫 번째 칸에는 숙박일수가 크거나 같다면 3이라고 하는 조건식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조건식에 따라서 0.9가 될 수도 있고 0.8이네요. 0.8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0.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 요거를 표시 형식을 회계가 아니라 그 일반으로 하면, 제가 지금 정답 파일을 내용을 지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보였다 하더라도 그냥 쭉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 결과는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계산식에다가 추가로 이제 또 들어가 볼 건데, 여기 부분에서 그 계산식을 여기다 쓰시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그 뒤쪽에다가 작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곱하기 연산자 넣어주시고, 순서 상관없이 1박 요금에다가 곱하기 숙박 일수, 다시 한번 이렇게 곱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숙박비가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채울 거고요. 정답 파일이라서 약간 좀 꼬이면 이때는 서식 없이 채우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회계 형식이 맞았나 봅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회계 형식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수 문제에서는 표시 형식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회계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답이 틀렸다라고 말할 근거가 별로 없죠. 문제에서 제시되지도 않았고 결과 화면이 보인 것도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1번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2번 문제로 가볼 건데, 2번 문제는 choose와 mid 함수죠. choose라는 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choose라고 하는 아이는 말 그대로 뭐 선택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뭐에 따라서 첫 번째 셀에 오는 값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오는 셀의 값이 1과 같다면, 2와 같다면, 3과 같다면, 4와 같다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1부터 순서대로 뭐랑 같다면 이런 식으로 같다면 연산만 하시면서 어떤 값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함수가 choose라는 애인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예약 번호 세 번째 값이, 예약 번호의 세 번째 값, 지금 여기에서 HA101이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값이 요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1번이 그 세 번째에 있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1번이면 서귀포, 2번이면 제주, 3번이면 동북권, 4이면 서북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란 얘기잖아요. 누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MID 함수가 들어가겠죠. 괄호를 열고 닫아 주시고 마법사를 콕, 상단 수식 입력 줄에서 콕 클릭을 한번 하셔서 마법사를 바꿔줍니다. 자, 인수가 3개입니다. 어디에서 글씨를 추출할 것이냐. 지금 나는 예약 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HA1-01이 있는 B5번 셀에서 몇 번 데이터부터 뽑을 거냐 하는 세 번째 데이터부터 뽑을 거고, 몇 개를 뽑을 것인가 1,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제 텍스트가 있는 셀 또는 텍스트를 바로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몇 번째부터라고 하는 시작 위치, 마지막에 세 번째는 개수, 몇 개를 뽑을 건지에 대한 개수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글씨라고 하는 말 안에 세 번째 글씨 하나라고 하는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를 뽑았죠. 네, 뽑고 확인 누르셔도 되지만 확인 누르지 말고 아직 우리 추주가 안 끝났어요. 추주를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클릭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칸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서귀포 하고 다음 칸 넘어갈 때는 탭키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 동부권, 그 다음에 서부권이라고 글씨를 하나씩 써주시고 아래쪽 칸으로 계속 내려가야 될 경우에는 탭키로 계속 해주시고 마지막에 점검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스크롤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다 했으니까 마무리 한번 하시고 밑으로 채워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the-average 함수네요. 그죠? 라운드랑 같이 쓰는 건데 이 라운드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순서대로 푼다 그러면 라운드 안에서 the-average를 쓰는 게 맞긴 한데 제가 그 지난 회차에도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만 약간 문제 푸는 방식을 살짝 바꿔볼 건데 라운드와 관련된 거는 일단 하지 말고 the-average만 일단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the-average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the-average 같은 경우에는 자, 데이터 전체 중에서 그죠? 데이터 전체 중에서 뭘 뽑겠다? 호텔 1박 요금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대해서 1박 요금에 대한 평균을 뽑겠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1박 요금에 대한 그 평균을 뽑을 건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요게 되죠. 종류가 호텔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빨간색이 있는 범위가 먼저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파란색에 있는 범위가 두 번째 필드에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조건이 크리테리아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표현을 한번 해보면 B 4번 셀부터 제목행이 포함되어야 되는 B 4번 셀부터 범위를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누구에 대한 평균? 1박 요금에 대한 평균. F4라고 하셔도 되고 또 뭐도 된다? 1, 2, 3, 4, 5. 5번도 된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무엇이다? 종류가 호텔이다. 라고 해서 지금 숫자가 나온 걸 보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냥 하면 확인을 해버리세요. 확인을 하면 지금 금액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금액이 1, 2 예문을 보셔야 되죠. 1, 2, 3, 5, 6, 7 그러니까 12만 3,567원을 얼마로 바꾸라 했냐면 12만 4,000으로 바꾸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라운드를 쓰라 했잖아요. 했더니 이 표시 예에 있는 이 구문을 보시고 그 구문에 여기 금액이 소수점이 아니고 이제 원단위, 그러니까 그 소수점이 아니라 이런 10원, 100원 단위 나왔을 때 요 0 부분 있죠. 그죠? 요걸 보시고 마이너스를 하신 다음에 0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자리를 미리 한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자릿수를 어디다 쓰시냐면 여기다 쓰셔도 되고 또는 여기 쓰셔도 되죠. 여기다 쓰셔도 되죠. 그러면 여기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여기다 클릭 한번 했죠. 그 the-average 앞에다가 라운드를 쓰는 거예요. 라운드 마우스 두 번 클릭해요. 자, 그럼 라운드 열렸고 the-average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 커서가 the-average 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법사를 열면은 the-average 마법사가 열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라운드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고 마법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다 콕 클릭하고 Shift F3번 눌러줬죠. 그러면은 이미 첫 번째 칸에 the-average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은 자릿수만 써주시면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D에버리지가 먼저 구해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었죠, 아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D에버리지랑 라운드 그 세 개 삼총사 있잖아요. 항상 묶어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 푸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덜 쓰고 나왔네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아이고야, 또 그랬네.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면은 숙박일수 4 이상인 예약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좀 문제로서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좀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미리 한번 구해 보세요. 함수 쓰지 않고. 자, 숙박일수가 4 이상인 예약 건수. 그럼 숙박일수가잖아요. 그죠? 그럼 숙박일수 부분에서 여러분이 세겠죠. 그럼 숙박일수가 4 이상이면은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 전체에서 여러분들은 비교를 한 번씩 다 하신 거예요. 4보다 큰가, 4보다 큰가, 4보다 큰가? 이거를 한번 빠른 눈으로 이미 체크를 다 하신 거고, 물론 하나하나씩은 하지 않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얘랑 얘를 찝었다는 얘기는 비교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랑 다 비교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고 범위를 잡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내가 조건이 어디 있냐면, 조건이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내가 조건을 비교할 거잖아요. 조건 비교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4보다 큰 데이터를 찾고 있잖아요. 크거나 같다 4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함수는 count if 들어가고 마법사에서 범위는 요렇게 숙박일수 전체를 잡아주시는 거고, 조건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if는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A 1번 셀이 크거나 같다면 3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if나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if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크거나 같다면 얼마보다, 이렇게 세 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카운트 if 같은 경우에는 누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얘네가, 잠깐만요. 얘네가 요 셀이라고 이미 범위가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미 선택됐으니까 두 번째는 크거나 같다 3만 쓰시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3이 아니 4죠. 그죠? 크거나 같다 4라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칸을 톡 집어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오셔서 확인. 2라고 나왔죠? 그냥 끝내면 안 되죠? 건자가 붙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다가 연결합니다. 무엇을? 따옴표 열고 건이라는 글자를 이라고 해서, 여기는 연결한다. 무엇을? 이 건이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가장 빠른 입실 1. 정의된 입실 1을 이용하여 날짜로 표시하십시오. 민 함수 쓰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입실 1, 블럭 잡았어요? 정답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미리 한번 보시면 2023년, 전부 다 23년이고, 여기 7월이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겠네요. 그죠? 요게 정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7월 20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시면 좋고,
min 함수를 쓰셔가지고 min 함수, 미니멈 함수 사용을 이제 하셔서 마법사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날짜를 잡아주셔도 괜찮죠. 그러면은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여기 이름이 쏙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과제를 체크했을 때 가끔 이렇게 범위를 이름 정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확한 범위를 잡았더라도 이름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이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여기 이름 정의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또는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 예약 인원을 구하시오. H14번 셀에 선택한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 숙소명, 이 주황색이 중요하죠. 예약 인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M스테이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M스테이의 예약 인원은 4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답이 4 이렇게 나온다는 거 미리 이제 한번 봐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푼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VLOOKUP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마법사를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VLOOKUP을 좀 제대로 잘 활용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푼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VLOOKUP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한번 보면 항상 마지막은 0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항상 0이 들어가고 첫 번째 셀은 항상 이거예요. 요 셀. 그러니까 요 셀이 유효성이 걸리는 그 셀이죠. 그죠?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는 셀이 항상 여기 들어갑니다. 반대로 화살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표의 범위가 숙소명부터 여기 예약 인원까지라고 해서 숙소명부터 예약 인원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뭘 구하냐? 예약 인원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D 함수처럼 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셀 안 됩니다. 여기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로만, VLOOKUP은 숫자로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셀에다가 H14번 셀, 두 번째는 숙소, 잘못 설명했구나. 아까 설명 잘못했네요. 숙소명부터니까 숙소명부터 예약 인원까지 이렇게 잡으셨어야 되네요. 범위를 잘못 설명드렸네요. 정정합니다. 숙소명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시작 위치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숙소명부터니까요. 숙소명부터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번. 으로 해서 예약 인원을 확인 눌렀을 때 4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은 지금도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예약 인원이 3 이하인 행전체에다가 하라고 나오는 조건부 서식이고 조건부는 항상 파랑 굵게 이번에도 똑같이 파랑 굵게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범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범위는 전체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해서 전부 다 전체는 아니고 순수하게 데이터 부분인데 다른 분석 도구 할 때랑 다르게 함수 부분까지 포함해서 범위 잡아주세요. 어디로 간다?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간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범위 잡으셨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들어갔죠? 자,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셀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예약 인원이 3 이하. 그래서 여기다가는 일단 찍고 이제 생각합니다. 누가? 예약 인원이. 그러면 예약 인원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잡아주시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데이터만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얘가 뭐라면 이라고 조건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약 인원의 첫 번째 데이터를 잡고 그리고 F4번을 몇 번 누르고 F4번을 2번 눌러주고 F4번 1번, 2번 F4번을 뿅뿅 이렇게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얘가 크거나 같다면이 아니라 작거나 같다면이네요.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쓰셨으면 서식 버튼 클릭하고 굵게 파랑 그리고 확인 되셨죠? 마무리 확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약 인원이 3 이하인 데이터가 이렇게 뽑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끝나면 꼭 제대로 됐는지 예약 인원이 3 이하인 데이터가 제대로 뽑혔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수식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에 들어갔을 때 다른 규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했던 조건부 서식이 있으면 규칙 삭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 조까지 포함해서 함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